추정 환자 500만 명,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 연간 1만 명 이상.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병.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생기는 당뇨병은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가 치료의 관건. 최근 환자의 생체 리듬에 맞게 인슐린이 분비되는 인공 인슐린 펌프가 새로운 치료법으로 등장했다. 만병의 근원, 당뇨병은 과연 극복될 수 없는 것인가? TV클리닉 당신의 건강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주변에 그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치료도 어려운 데다가 당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당뇨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투 벌이고 있는 분들한테 네. 도움될 만한 기쁜 소식 갖고 왔습니다. 확실한 치료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당뇨센터 최수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탤런트 조승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조승희 씨도 주변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의외로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경미하신 분부터 이제 심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약하게 당뇨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식사 조절 정도로만 치료를 하시는 걸 받고 좀 심하게 앓고 계신다 분들은 맨날 이제 혈당 체크하시고 뭐 인슐린 주사 맞으시고 뭐 무리를 조금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뭐 조금 조심하면 좋아졌다가 방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악화가 되고 도대체 당뇨병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선생님? 예, 당뇨병이라는 병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당뇨병은 것이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소화까지는 잘 되는데 네. 그 소화가 된다면은 이제 음식이 이제 포도당으로 변해 가지고 우리 피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피 속에 들어온 것을 우리 이제 세포에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세포에서 포도당이라는 그 에너지원인데 네. 결국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힘도 빠지고 살도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혈당치 올라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나쁜 작용, 그러니까 독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많이 파괴되고 또 몸도 마르니까 영양실조도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합병증을 가져오는 그런 병입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당뇨의 모든 키는 이제 인슐린이 잡고 있다 과언이 아닌데 교수님 뭐 그 인슐린 분비 조절하는 뭐 인공 펌프를 개발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사실입니까? 예. 지금 여기 뭐 보이는 것이 인슐린 펌프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네. 것이 바로 당뇨병이거든요. 예. 그 적게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보충해줘서 나오게, 제대로 제대로 나오도록 나오게. 대신 이것이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뇨병 상태가 없어지고 정상 상태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네. 그리고 잘 먹으면서도 식사를 충분히 먹으면서도 동화장애, 아까 동화장애라고 합니다. 네. 체육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혈당도 정상화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합병이 예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낫게도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인슐린 주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예, 건가요? 기존 인슐린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요 조금 차트를 보면은요. 이 정상인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식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식사 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간은 적게 나오죠. 당뇨병의 경우에는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슐린이 적게밖에 안 나옵니다. 식사 후에도. 그래서 혈당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네. 기존의 인슐린 치료법이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방법입니다. 그 인슐린 또 제제도 제제라는 게 뭐냐 그 약품이 서방형 인슐린입니다.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인슐린은 속효형 인슐린입니다. 굉장히 빨리 속효. 네.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쓰는 이전까지 인슐린 치료 방법은 서방형 인슐린이라서 서서히. 네. 그러니까 이거 대뽀용 인슐린 같은 거지. 네. 한 번 먹으면 천천히 되죠. 네. 그러니까 피하에다 인슐린 한 번 주사를 하면은 인슐린이 조금 주면은 이런 식으로 공급될 수 있고 하루 종일 24시간 가니까 많이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인슐린이 식사 때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세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야 되죠. 식사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을 속효형 인슐린만 사용해서
정상체장과 똑같이 인슐린 분비해주는 기계가 바로 이 말하는 이 인슐린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들어가는 모양이 패턴이 많이 다르죠. 상당히 달랐습니다. 네. 훨씬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 그렇죠.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거죠. 네, 맞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말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환자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당뇨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혈당 검사를 해서 혈당이 높은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가, 예. 신장이 나쁜가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소변에서 포당이 이제 흘러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당이 나오는 걸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지금 저 그림은 그 인공치장기를 이제 이렇게 달기 전에 네. 빼는 과정이죠. 저렇게 인슐린을 넣고 조금만 공급하는 줄을 통해서 피하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모든 장치가 다 끝나는 네, 것입니다. 몸 안에다 넣는 건 아니네요. 예, 바깥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당뇨병 치료에서는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요법. 예,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데 특히 당뇨병에서는 특히 운동이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식사요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식사를 먹는 거니까 네. 식사를 충분하게 또한 자기의 에너지에 칼로리에 맞게끔 충분한 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교수님 그 인슐린 펌프라는 게 네.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달 수 있는 건지 못 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당뇨라면 모든 사람이 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적절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네. 즉 말하자면은 혈당이 170, 180 이상 되고 200, 300 되면은 심각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니까 다른 치료로 되지 않으면은 네. 이 치료를 해가지고 혈당 완전히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형 당뇨병이라는 말 듣습니다. 네. 제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아주 안 나오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니까 이걸 다 달아야 되고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면은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혈당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정상화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이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에 맞춰서 제작된 펌프기는 평생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벌써 사실은 20년 전에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쓰고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합병도 예방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췌장 자신의 기능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이 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슐린 공급해주는 인공치장기를 빼고 제거하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완치라고 그러는데 네. 완치된 경우도 많이 있어. 그때 인공치장 안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가격일 것 같아요. 맞아요. 가격이요?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은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 만든 기계인데 미국 식품의약청도 허가받고 의료기구 또 외국의 유럽의 의료기 허가를 받아서 전 세계 30여 국에 수출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에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 약 한 6,000불 정도의 소비자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그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의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국산품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됩니다. 예, 네. 그 정도. 네. 자, 그래서 실제로요, 저희가 그 인슐린 펌프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환자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해온 이세권 씨. 그는 올해 초 당뇨 합병증으로 괴사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2달 전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뒤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처음 몸 느낀 사람은 그 기분 모를 거예요. 물잔다리 가지고 자락하니까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자르니 어디 주둥이 나겠다고 마음은 나 그래 먹었어요. 막 붓고 이러니까 그 얼굴부터 이렇게 부었으니까 다리 꼼짝도 못했죠. 그래 이제 이거 다리 빠진 것도 이제 걸려서 빠졌어요. 수수 빠야 돼 다리 부은 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통증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무광이 또 배도 안 아팠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밥 되면 여기가 아파요. 우리 애 아프고. 그 이제는 또 아프면 간질간질하게 그래요. 감각인지 서로 맞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기분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인슐린을 맞으면서 좀 혈당 조절이 잘 돼요. 혈당 조절이 잘 되니까는 이제. 최근 인슐린 펌프를 착용한 이정우 씨는 20년 동안 당뇨로 인해 생긴 심각한 체중 감소와 무기력증, 백내장으로 한때 삶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다. 뭐 이 약도 효과가 없지,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저혈당이 떨어지지 이러니까 이거 뭐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 뭐 당뇨 센터에 입원했을 때 주변 사람도 그렇겠지만 저는 좀 힘이 없어가지고 3일 지나니까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고 보이는 것도 좀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 몸도 키로도 좀 많이 66 뭐 이 정도 나가고 몸이 이제 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몸이 이제 건강해지니까 첫째는 이제 뭐 첫째는 내가 살았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살았다. 네, 뭐 환자분들이 대다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족해하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교수님 인슐린 펌프에 착용하고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이게 인슐린 펌프는 이제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은 저가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환자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뇨병 센터의 경우에는 한 2주간 입원을 해서 이 기계 사용법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어떤 병이고 왜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그 등등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혈당 검사를 좀 자주 하셔야 되고 네. 또 이 피부에다가 인슐린 들어가는 조금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그 바늘 꽂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 또 3일 아주 바꿔줘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약간의 그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당뇨가 무섭다는 게 바로 이 합병증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뇨의 합병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당뇨는 혈액 속 포도당이 높은 질병이다. 그 결과 혈관이 느려지고 성분도 독성을 띠게 돼 혈관이 망가지게 된다. 고혈당의 피는 우리 몸의 미세혈관을 막아 실명에 이르게 한다. 또 큰 혈관을 막을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발생시킨다. 고혈당의 피는 신장까지 파괴해 만성 신부전증을 일으키게 된다. 뇌혈관 질환에서 발기부전, 선발대사까지 당뇨는 결국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가는 모든 곳에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뭐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당뇨의 사망 원인은 주로 이런 합병증 때문에 온다고 그렇죠. 그러던데 네. 사실입니까? 그렇죠. 네. 사망 원인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입니다. 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은 수명이 정상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뇨병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항상 조심하고 평생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 당뇨라는 병을 뭐 완치될 수 없는 병인가요, 결국은? 네, 이때까지는 이제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니까 이 최근에 여러 뭐 우리를 포함한 여러 그 연구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많은 환자들이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 초기부터 치료를 잘 해가지고 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건강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면은 췌장 자신이 고혈당이나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췌장에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완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뭐 보이고 있죠. 네. 세계학회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라는 게 이제 보면 이제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다. 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예, 그런 예. 생각이 네, 드는데 예. 당뇨 환자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그 당뇨병이라는 병은 상당히 무서운 병이고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 때 아주 적극적인 치료라서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치료를 해가지고 빨리 완치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죠. 또 당뇨병에 이제 우리가 예방 목적, 우리가 안 걸리게 한다면 초기 치료와 비슷한 겁니다만은 당뇨병의 원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운동 부족 또 식사가 소화된 식사를 해가지고 그 기름기와 동물성 지방이나 프로테인,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식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밥 많이 먹고 그런 거 하면 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잘 해소하고 그러면 훨씬 당뇨에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당뇨에 대해서 요즘 뭐 성인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 당뇨에 대해서 도움 말씀 쏙쏙 주신 건국대학교 병원 당뇨센터 최수봉 교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